합격 아니면 불합격,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 성공 아니면 실패, 언제나 더 나은 정답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서 점수를 올리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60점짜리 직장과 63점짜리 직장을 고민하면서 비교합니다. 70점짜리 회사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시험 공부하듯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선택을 내리는 고수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세상에 100점짜리 직장은 없습니다. 모든 선택은 리스크와 리턴의 싸움입니다. 그들은 정답을 맞히려는 수험생이 아닙니다. 좋은 선택을 내린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투자자입니다. 당신이 선택 앞에서 매번 작아지고 남들이 좋다는 길만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도 인생의 정답지가 있다고 믿는 수험생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험생의 마인드를 버리고 진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는 투자자의 사고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딩맨. 가성비라는 가장 달콤한 함정.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조건의 최적화에 목숨을 겁니다. 연봉 500만 원 더 주는 곳, 이름이 조금 더 알려진 곳, 워라밸이 보장된 곳, 마치 마트에서 가성비 좋은 물건을 고르듯이 꼼꼼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조건이 조금이라도 나쁜 곳을 선택을 하면 손해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수험생 마인드이며 커리어를 물경력으로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 조건들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당장 지급되는 배당금일 뿐입니다.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보지 않고 당장 주는 배당금 몇 푼에 혹해서 망해가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감이 많은 수험생 마인드의 사람들은 종종 당장 편하고 돈을 많이 주는 곳을 선택을 하고 안도합니다. 그리고 야근을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사서 고생을 하냐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격차는 몇 년 뒤에 벌어집니다. 배당금만 챙기던 개발자는 갈 곳이 없어지고 성장에 투자한 개발자는 갈 곳이 많아지게 됩니다. 돈 많이 주는 편한 곳을 가는 게 맞다고요?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미래의 당신을 손해보게 만듭니다. 공부 의지가 없다면 편한 곳을 갈 수도 있으며 열정이 넘친다면 나의 성장에 투자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박봉의 스타트업에서 구르던 친구가 3년 뒤에 성공할지 7년 뒤에 성공할지 혹은 커리어가 꼬여버린 채로 좌절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 가성비만 따지는 태도와 지금 이 순간의 정답만을 따지는 태도로는 나의 인생에 투자를 하는 선택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장의 확실한 이득이 아닌 감당 가능한 리스크를 택하는 순간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투자자의 분석 지표입니다. 수험생들이 보지 못하는 것, 투자자들이 좋은 선택을 위해서 고려하는 3가지 투자 지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 정보의 차원. 수험생은 눈에 보이는 공고와 카더라 통신만 믿고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대칭 정보를 파고듭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뉴스만 보고 주식을 샀다가 물리듯이 수험생들은 저 회사 복지가 좋대라는 소문만 믿고 들어갔다가 절망합니다. 저 회사는 코드 리뷰를 잘해준대. 저 회사는 일하는 분위기가 좋대. 우리는 항상 제한된 정보 혹은 회사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광고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당장의 연봉보다는 그 팀의 기술 리더가 누구인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지, 실제 퇴사율이 어떤지, 남들이 좋아 보이는 곳을 찾고 있을 때 그들은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는지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두 번째는 확장성, 즉 옵셔널리티입니다. 수험생은 안정적이라는 말에 속아서 한 곳에 모든 것을 겁니다. 금융권의 특정 솔루션 직무가 돈을 많이 준다면 귀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유동성 없는 자산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에서만 쓰고 있는 기술에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올인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 회사가 망했을 때 당신의 자산 가치는 빵원이 됩니다. 만약 이 선택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백엔드, AI, 데이터, 창업, 다양한 길로 확장할 수 있는가? 투자자들은 당장의 수익률이 낮더라도 언제든지 현금화 가능한 유동성 높은 커리어를 선택합니다. 투자자들의 세 번째 안경은 바로 가역성입니다. 이 선택은 손절이 가능할까? 이것이 결정장애를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요. 수험생들은 모든 시험을 수능처럼 대합니다. 한 번 망치면 인생이 끝난다 라고 생각하면서 벌벌 떨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선택은 전 재산을 거는 도박이 아니라 만원짜리 단타를 치는 선택이라는 것을요. 휴학하고 여행 가도 될까요? 인턴 해볼까요? 인턴하지 말고 여행 갈까요? 이런 고민들은 쉽습니다. 해보고 3달 뒤에 그만두면 됩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약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경험이란 데이터가 남습니다. 창업을 해보고 싶다면 작은 범위에서 시도해보고 정리하면 됩니다. 블로그를 꾸준히 써볼까요? 일단 일주일 동안 2개만 써본다는 생각으로 만들고 작성해보세요. AI 대학원을 갈까요? 가역성이 떨어지는 선택입니다. 고민이 확신이 없다면 아마 지옥 속에서 버틸 뿐입니다. 나의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지, 중간에 포기해도 리스크가 없는지, 나의 선택을 되돌리고 지금의 상황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선택 장애를 끝낼 수 있습니다. 코딩맨. 오늘의 결론. 더 좋은 회사에 합격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실패하기 싫은 두려움도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갇혀서 정답만 찾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평생 남들이 만들어놓은 문제만 풀다 끝나는 수험생으로 남게 됩니다. 선택을 할 때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선택을 하세요. 내 젊음과 내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지 더 큰 가치로 불려나갈 수 있을까? 20대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볼 수도 있을 테고 40대라면 커리어의 확장성을 내려놓고 가진 것들을 잘 운용해 나가야 합니다. 20대에게 올인은 투자가 될 수 있지만 가정이 있는 50대 올인은 도박과도 같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면 안전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면 남들이 하는 선택을 따라해도 괜찮습니다. 결혼 계획이 있다면 선택의 리스크를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고 집에 돈이 많다면 리스키한 선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해보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참고하며 이는 사실 나쁘지 않은 선택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상된 나쁘지 않은 수준의 결과가 나을 뿐입니다. 남들의 선택은 정답이 아닙니다. 애초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투자자의 마인드로 선택지를 고려해보세요.
나의 상황에 맞게 리스크를 짊어지거나 확장성을 고려해보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지 커리어 가역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베팅하세요. 가장 큰 소명은 두려움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들입니다.